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플러스 시작합니다. 행정기관마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 단속 시간을 다르게 운영하면서 혼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마포구가 2022 염리동 소금축제를 개최했습니다. 대구시 2022 평생학습 박람회와 북페스티벌이 열렸습니다. 포항시립미술관이 미술로 세계로를 개막했습니다.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 연장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민식이법 시행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가 전면 금지됐지만 현실적인 이유로 저녁시간 등은 단속을 유예해주고 있는데요. 하지만 행정기관마다 단속 시간을 다르게 운영하면서 운전자들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운전자 김모 씨는 지난달 광주 광산구의 한 초등학교 인근 도로에 주차했다가 주정차 위반 통지를 받았습니다. 인근 주민이 행정안전부에서 운영하는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신고를 한 겁니다. 김 씨는 행정기관에 미리 문의해 저녁 6시 이후 단속을 하지 않는다는 답변을 받은 뒤 주차를 했지만 범칙금을 물게 됐습니다. 경찰서랑 구청이 다 확인하고 됐는데 얼마 전에 갑자기 저렇게 무더기로 날라왔어요. 여기저기 물어봐도 다들 각양각색으로 답변을 하니까 주민들은 어느 장단에 맞춰서 민식이법의 후속 조치로 지난해 10월부터 스쿨존에서의 주정차는 전면 금지됐습니다. 하지만 도심 주차 공간이 부족하고 야간 시간대 오가는 어린이가 없다 보니 단속 유예 시간을 두고 있습니다. 문제는 기준이 없다 보니 주차 단속 적발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마다 단속 시간이 제각각이라는 겁니다. 구청에서 관리하는 CCTV 단속은 아침 8시부터 저녁 6시, 행정안전부에서 운영하는 휴대폰 어플 신고는 아침 8시부터 저녁 8시까지 운영합니다. 광주시청 관할인 시내버스에 탑재한 단속 카메라는 아침 7시부터 밤 10시까지 운영합니다. 한 기관에서 단속 유예 시간이라는 안내를 받아 주차를 하더라도 다른 기관에서 적발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다. 주민신고제를 통해서 시민이 제보하실 건이세요. 고정식 카메라 운영, 상시적인 단속 운영을 저희가 축소시킨 상황이시지 다른 방법들은 저희가 손댈 수가 있는 상황이 아니시기 때문에 좀 어쩔 수가 없는 상황이 있으세요. 그런 부분 때문에 또 많이들 단속이 되시기도 하시고요. 단속 권한을 가진 기관마다 스쿨존 주정차 단속 기준이 달라 운전자들이 혼란을 겪고 있는 만큼 통일된 단속 기준 마련이 필요합니다. 최근 외국인 범죄 유형 가운데 마약 관련 범죄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지난 4년간 광주 전남 지역에서도 외국인 마약 사범 수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적이 드문 전남의 한 양식장. 화분 곳곳에서 무성하게 자란 잎사귀들이 눈에 띕니다. 얼핏 보면 단풍나무 같지만 대마입니다. 태국 국적의 불법 체류자가 이곳에서 1,000명이 동시 흡연할 수 있는 양의 대마를 재배하다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단순 흡연을 넘어 재배까지 외국인들의 마약 유통 수법은 점차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일명 던지기 수법이라고 합니다. SNS를 통해서 거래 장소와 일시 장소를 이제 정해주면 유통책이 마약을 일정 장소에 숨겨놓고 가는 실정이거든요. 그러면 투약자가 그걸 가지고 가서 은밀한 장소에서 투약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 마약 사범수 역시 크게 늘었습니다. 전남의 경우 2017년 3명이었던 외국인 마약류 사범수가 2020년 29명, 지난해에는 61명으로 급증했습니다. 10명 중 8명은 불법 체류자로 이들은 주로 관광비자로 입국한 후 종적을 감추고 일터에서 마약을 상습 투약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광주 역시 마약류 범죄로 검거된 외국인 수가 2017년 35명에서 2020년 102명으로 크게 늘었습니다. 경찰은 앞으로 단속 활동을 강화하는 등 외국인 마약 범죄에 대한 수사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수도권 소식입니다. 조선시대의 마포는 전국에 소금배가 집결되는 장소였습니다. 특히 마포염이라고 불리는 소금이 있을 정도로 염리동은 소금으로 유명한 지역이었는데요. 이러한 전통을 계승하기 위한 2022 염리동 소금축제가 열렸습니다.
지난 토요일 마포 아트센터 광장에서 열린 2022 염리동 소금축제가 성황리에 진행됐습니다. 이 축제는 염리동의 지역 특성을 살려 전통을 계승하고 지역 주민 간 화합을 다지기 위한 취지로 2008년부터 열리고 있습니다. 이번 축제는 초대 가수 공연, 주민 참여 장기자랑 등의 공연과 먹거리 마당, 체험 마당 등으로 꾸려졌습니다. 특히 질 좋은 신안 소금을 경매하기도 했습니다. 축제를 통해 주민들의 지역 이해도를 높이고 이웃과 정을 나누는 시간이 됐습니다. 10월이면 마포구의 가장 큰 행사 중 하나인 마포나루 새우젓 축제가 열립니다. 이 축제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한 검토보고회가 열렸습니다. 지난 28일 구청 대회의실에서 제15회 마포나루 새우젓 축제 검토보고회를 진행했습니다. 축제장의 공간 구성, 일자별 주요 프로그램, 3일간 진행되는 체험 및 상설 이벤트와 안전관리 홍보 계획 등 축제에 대한 전반적인 보고가 이뤄졌습니다. 이번 축제에서는 다양한 공연과 시민 참여형 대회, 체험, 전시, 판매 등이 펼쳐질 예정입니다. 마포구는 구민 모두가 만족하며 즐길 수 있는 명품 축제로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광역시 소식입니다. 이장우 대전시장이 민선 8기 취임 100일을 앞두고 그동안의 성과와 앞으로의 핵심 과제에 대한 기자브리핑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장우 대전시장이 기자브리핑을 통해 민선 8기 출범 100일간의 성과의 향후 추진 핵심 과제를 시민들과 공유했습니다. 존경하는 대전 시민 여러분, 오는 토요일은 대전 시민의 준엄한 선택과 믿음으로 민선 8기가 출범한 지 100일이 되는 날입니다. 선출직 공직자는 누구보다도 늘 시민을 존경하는 자세와 마음으로 무한 봉사한다는 것이 그 의무이자 시민들에 대한 도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취임과 동시에 인류 경제도시 대전을 시정 운영 방향으로 제시한 이장우 대전시장은 미래전략산업 육성, 도시 경쟁력 제고, 시민우선 시정에 집중해왔으며 그 결과 방위사업청 대전 이전을 조기 확정시키고 2026 세계 태양광 총회를 유치하는 등 인류경제도시 대전의 초석을 다지는 성과를 이뤘습니다. 경제, 문화, 미래, 상생, 균형, 도시 5대 전략으로 추진되는 100대 핵심 과제는 민선 8기 공약 51개, 현안사업 32개, 국정연계과제 17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신규 과제는 66개, 계속 과제는 34개입니다. 100대 핵심 과제는 조기 성과 창출을 통해 대전이 인류 경제도시로 도약하는 밑바탕이 될 것입니다. 이 밖에도 이장우 대전시장은 기자브리핑을 통해 도시의 정체성과 미래상을 개척하기 위한 경제, 문화, 미래, 상생, 균형도시 5대 전략과 100대 핵심 과제를 발표했으며 조기 성과 창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평생학습 문화 확산과 독서 환경 조성을 위해 지난 8일 신천 둔치에서 2022 평생학습 박람회와 북페스티벌이 열렸습니다. 대구 평생학습의 달인 10월을 맞아 열린 이번 행사는 독서와 학습을 주제로 전 세대가 함께 배움의 즐거움을 공유하면서 평생학습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올해는 국가평생교육원 등 30여 개의 기관이 참여한 홍보 체험 부스가 각각 러닝존, 리딩존으로 운영됐고 성인 문해 시화전 특별 전시존이 꾸며졌습니다. 메인 무대에서는 개막식을 시작으로 합창과 댄스 공연 등 11개의 학습 동아리 발표회를 비롯해 2022 대구 올해의 책으로 선정된 달빛 조각 윤강미 작가의 북콘서트와 책 인형극 등이 진행됐습니다. 강원도 소식입니다. 평창군은 제26회 노인의 날 기념식 및 제12회 햇빛 700 실버 가요제를 개최했습니다. 한국예총강원도연합회 평창지회가 주관하는 이번 행사는 내빈을 비롯한 어르신 10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일부 기념식에는 희생과 봉사정신으로 사회와 이웃에 기여한 노인 복지기여자 11명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표창장을 수여했습니다. 31년 동안 우체국 근무를 마치고 또 사회에 나와서 첫 발을 디디며 노인에서 오늘까지 봉사하게 되었는데 여러 어른들을 앞으로 더 잘 모시라는 책임으로 받아들이고
소명과 사명을 다하도록 기쁜 마음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2부 해피칠백 실버 가요제에서는 총 16개 팀의 어르신들이 참석하여 그간 갈고 닦은 노래 시력을 선보이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올해 제26회를 맞이하는 노인의 날은 경로 효친사상을 높이고 전통 문화를 계승 발전시켜온 어르신들의 노고에 감사를 표하기 위해 지난 1997년부터 매년 10월 2일을 법정 기념일로 지정해 운영해오고 있습니다. 군은 앞으로도 어르신들이 평창군에서 건강하고 품위 있는 노후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입니다. 횡성군이 군청 소회의실에서 필리핀 계절 근로자 도입을 위한 국제 교류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횡성군은 이날 필리핀 마발라카시와 계절 근로자 파견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협약서에 따르면 필리핀 마발라카시는 횡성군의 농작업 시기를 고려하여 계절 근로자가 국내로 입국하기 전까지 필요한 근로자 모집, 교육, 선발을 포함한 모든 행정 절차를 지원하며 군은 계절 근로자 입국 후에 농가 배정과 근로를 마치고 돌아갈 때까지 각종 행정 지원과 근로자 사후 관리를 담당할 계획입니다. 군은 이번 양해각서 체결로 향후 농촌의 노동력 부족 문제가 다소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이번 협약을 기점으로 필리핀 마발라카시와 농업 외의 다양한 교류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시너지를 극대화할 예정입니다. 충청도 소식입니다. 김영환 충북도지사가 음성군과 보은군을 방문해 민선 8기 도정 운영 방안을 설명하고 군민들의 건의사항 등을 청취했습니다. 도정보고회에서는 충북을 새롭게 하는 발상의 전환과 과학기술, 문화예술, 생태환경이 어우러지는 트리플 악셀, 레이크파크 르네상스, 농업이 미래다 순으로 도정 운영 방향을 설명했습니다. 김 지사는 음성군에서 삼형제 저수지의 브랜드화를 위한 저수지 연계 사업과 저수지별 특성에 맞는 관광자원 개발에 관한 설명을 청취했습니다. 이후 도민과의 대화에서는 음성천 정비 사업과 자전거 힐링로드 조성 등 주요 건의 사업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한편 보은군에서는 보청천 자전거도로 경관 조명 조성과 스포츠파크 내 공원 조성 등 주요 건의 사업을 청취했습니다. 이어 실버 복지관 현장과 청소년 수련관 건립 현장을 방문해 필요사항을 청취했습니다. 포항시립미술관이 하반기 전시를 개막했습니다. 이번 전시는 국립현대미술관 소장품 순회전인데요. 해외 미술이 국내로 유입된 그 발자취를 따라 걸으며 미술을 통해 세계를 보는 뜻깊은 전시가 될 전망입니다. 포항시립미술관은 9월 29일 국립현대미술관 소장품 순회전 미술로 세계로를 개막하고 내년 1월 1일까지 전시를 진행합니다. 이번 전시는 2022년 국립현대미술관 협력 전시의 일환으로 한국 방문 해외 미술 등 5부로 구성되며 세계의 전역을 아우르는 해외 작가들의 조각과 회화 등 95점의 엄선된 작품을 선보입니다. 특히 이번 전시에서는 1980년대 후반과 90년대 초반, 국제화와 세계화라는 변화하는 시대의 흐름 속 다양한 경로를 통한 국립현대미술관의 국제미술품 수집 활동과 전개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또 포항시립미술관은 초헌 장두건관에서 전시 연계 교육 프로그램도 진행합니다. 감상 활동지를 이용해 30개국 87인의 작가들의 작품을 심층 깊게 감상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한편 포항시립미술관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 입장 가능하며 매주 월요일은 휴관합니다. 전라북도 소식입니다. 완주군이 추진한 발효 특화 가공센터 구축 사업 과정에서 위법 행위가 이뤄졌다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곳은 완주군에서 운영하는 로컬푸드 가공센터 건물입니다. 완주군에서는 총 7억 7,600만 원을 들여 지역 농업 특성화 사업인 발효기술 응용 퓨전 식초 특화 사업이 진행했습니다. 또한 총 6억 3,100만 원을 들여 완주군 구이면에 발효 특화 가공센터를 설치해 지난 2016년부터 2017년까지 운영한 바 있습니다. 문제는 사업 기간 종료 후 법적 사후 관리 기간 내 건물과 장비 일부가 불법적으로 활용됐다는 점입니다. 발효 식초 생산과 설비가 있어야 할 건물에는 사업 내용에 위반되는 택배 물류 창고로 바뀌어 사용되고 있고 관련 설비인 식초류를 발효시키는 발효탱크 2기는 소양면 소재 A 사업체로 이동된 정황이 확인됐습니다.
지역에 있는 가공 기업분들한테 제가 사용할 수 있도록 장비를 활용하겠다 해가지고 장비를 위치를 바꿨어요. 거기서 이제 다른 특가 가공센터에 있던 탱크가 그게 이제 소형으로 가는 게 그게 이제 가장 문제가, 그게 이제 문제가 되어지는 건데 그때 결제는 이게 저희가 한 작년 출연 행사 때 3번이 막혀버렸어요. 그 전에 이제 이걸 어떻게 저희가 이걸 하겠습니다 하는 것보다는 이걸 해라 이렇게 하는 뉘앙스가 많죠. 근데 관계법에 따르면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 재산은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의 사용, 양도할 경우 지자체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또한 보조금 사업 기간 종료 후 법적 사업 관리 기간은 지자체장이 정한 기간, 부동산은 10년 이내, 동산은 등록일로부터 5년 이내로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관련 법률 관계자 A씨는 보조금으로 취득한 기계설비가 타시설로 이동된 것과 택배 물류 사업 행위는 교부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됐다고 볼 여지가 있다라고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이 밖에도 로컬푸드 가공센터 건물 뒤쪽으로 불법 건축물을 지어 창고로 활용하고 있는 등 불법 행위가 만연한 상태였습니다. 저게 작년 한 8월인가 7월에 만들었어요. 무슨 용도예요? 기자재를 보관할 공간이 부족해요. 이 뒤에 이제 비가레임 시설로 이제 사업을 해가지고 지었어요. 이에 완주군 관계자들은 불법 건축물과 택배 물류, 발효탱크 이동 등은 불법이 맞지만 가공센터 내 창고시설이 부족해 자재를 보관할 수 없어서 그랬다라는 황당한 해명을 내놓았습니다. 거기는 이제 농업인들, V가공센터 농업인들이 와서 직접 가공하고 그래서 생산해서 판매하는데 거기에 따르면 이제 부자재들이 많이 들어가요. 많이 필요해요. 근데 그런 공간들이 거기서는 좀 부족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만들어진 거예요. 완주군의 김재천 의원은 지역 경제의 활성화와 생산 농가 소득 증대의 보조금 사업이 방만한 행정으로 예산만 낭비하고 특정 업체만 배불려주고 있는 현실이다며 완주군 보조금 사업을 전면 재검토해 불법 행위를 엄단하고 향후 보조금 사업의 계획 및 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라고 강력한 입장을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전북에서 이정환이었습니다. 광주 전남 소식입니다. 민선 8기가 출범한 지 100일을 맞았습니다. 각급 단체장들은 경제와 일자리 문제를 해결해 지역 발전을 이끌겠다는 각오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산업 기반을 다져야 하고 기업 유치와 함께 미래 전략 산업을 육성해야 합니다. 강기정 광주광역시장과 김용록 전남지사는 민선 8기의 화두를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로 잡았습니다. 광주광역시는 인공지능을 중심으로 전남은 해상풍력 산업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문제는 재정과 제도의 뒷받침을 정부 여당으로부터 어떻게 이끌어내냐 하는 겁니다. 고립되고 소외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만 이 점은 우리 광주시의 원팀과 창의적인 원팀 정신으로 돌파해 나왔다. 특히 정부 여당을 설득하기 위해 지역 간 협력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광주와 전남은 반도체 특화단지 공동 유치에 나선 데 이어 군공항 이전에 대해 진일보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전남은 광주는 물론 부산, 울산, 경남을 포함해 남북권 영호남 경제 공동체 조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6,800억대 사업비를 10년간 주겠다 그래서 너무 적다. 그래서 3조 원대를 적극 주장을 하고 있는데 정부의 정책 운영 방안을 살펴 광주 전남에 불리한 상황이 오지 않도록 잘 준비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했습니다. 일자리나 아니면 지역경제 활성화나 이런 것들 맞춰서 아주 정교하게 제시를 하면 슬로건 들어둘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로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민선 8기 100일을 맞아 광주광역시와 전남도 등 각급 지자체가 지역 발전을 목표로 힘찬 발걸음을 내딛고 있습니다. 국토부가 지난해 전국에 80만 호의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발표하면서 광주 산정지구 1만 3천 호 주택 건립 계획을 포함했습니다. 하지만 민선 8기 들어 광주광역시가 산정지구 개발 반대 입장이 밝히면서 사업 진행이 무산될 가능성이 높아졌는데요. 광주시가 주택 공급을 막아선 이유는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광주광역시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산정지구 개발 반대 입장을 전달했습니다. 결국 안건 상정 자체가 보류됐고 지자체가 반대하는 상황에서 재상정도 무기한 연기됐습니다. 사실상 산정지구 개발이 계획대로 진행되는 것은 어렵게 된 겁니다. 양쪽의 의견차가 크고 어떤 타협점이 나오지 않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사항이 어느 정도 이루어져야지 진행이 될 수 있지 않느냐. 광주시가 산정지구 개발을 막아선 가장 큰 이유는 주택 공급 과잉 우려 때문입니다. 광주시는 2030년까지 광주의 주택 수요는 5만 2천 세대에서 6만 4천 세대 사이일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민간공원 특례 사업과 재개발, 재건축 공급 집중으로 수요보다 3배가량 많은 12만 9천 세대에서 최대 18만 7천 세대까지 공급이 예정돼 있습니다. 여기에 인구까지 줄어드는 상황에서 외곽지역 확대와 주택 추가 공급은 막겠다는 의지로 풀이됩니다. 거래가 되지 않는 것은 고금리 상황도 있겠지만 공급 과잉에 해당되지 않을까 이런 분석도 해봅니다. 산정지구 외에도 주택 공급을 위한 추가 택지 개발은 어렵다는 광주시의 입장 선회로 해석됩니다. 광주시는 내년 초까지 도시 경관과 주택 정책에 대한 전반적 로드맵을 만들어 발표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옛 광주 교도소에서 발굴된 유골 중 한 구는 DNA가 5.18 당시 행방불명자와 일치한다는 소식이 최근 전해져 큰 관심을 모았는데요.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지고 있지만 실질적인 조사 가능 기간은 6개월밖에 남지 않아 위원회 활동 기간 연장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난달 옛 광주교도소에서 발굴된 유골 중 한 구의 DNA가 5.18 당시 행방불명자와 일치한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5.18 진상조사위의 행보에 관심이 집중됐습니다. 남은 행불자들에 대한 DNA 분석은 물론 행불자들에 대한 전수조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까지 나왔습니다. 이처럼 진상조사위가 해결해야 할 과제는 늘어나고 있지만 조사는 좀처럼 속도가 붙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조사위가 직권 조사 중인 과제들의 평균 조사율은 약 58%. 직권조사 21개의 경우 과제 진행률 58%로 앞으로 남은 1년 동안에 이게 좀 하는 게 어렵지 않나 생각되는데 특히 암매장 소재 확인과 유해 발굴에 관한 조사 진행률은 30%에 그쳤습니다. 2021년 1월 5일 날 법이 개정돼서 새로운 과제가 부여된 부분이 실적이 저조한 건 사실입니다. 사실상 조직이 개편되고 채용이 되는 것이 2021년 11월이었습니다. 진상조사위원회 활동이 종료되는 시기는 내년 12월 26일. 하지만 보고서 작성에 필요한 시간을 감안하면 실질적인 조사 가능 기간은 6개월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신속한 조사가 이뤄져야 하지만 현재 인력과 운영 상황에 비춰볼 때 이마저도 쉽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때문에 특별법 개정을 통한 활동기간 연장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가게에서는 점원 대신 기계가 손님을 맡고 주차장에서는 무인 정상기가 운전자를 돕는 무인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데요. 무인 주차장을 이용하는 운전자들이 생활에서 불편함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지난 5일 광주 동구의 한 무인 주차장을 이용한 이모 씨는 억울한 일을 겪었습니다. 주차 요금이 10분당 만원인 민영 무인 주차장에 잘못 주차한 뒤 11분 만에 출차했는데 2만 원이 아닌 2배인 4만 원이 결제된 겁니다. 이 씨가 무인 정산기 비상벨을 수차례 눌렀지만 먹통이었고 결제 대행 업체에 연락도 했지만 감감무소식이었습니다. 전화를 해도 안 받는 거예요. 거기가 경비 아저씨한테 물어봤더니 자기도 진짜 피해자라고 그러면서 이런 일이 너무 많다. 억울하겠지 뭐 어쩌겠느냐고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답답하죠. 주차장 측은 관리를 위해 무인 정산기를 들여놓았을 뿐이라는 입장입니다. 저희가 다 계속 주차하는 걸 다 하게 랩으로 해가지고 근데 비상 결제 같은 거 처음 들었거든요. 피해를 입더라도 구제받을 길이 없습니다. 현행 주차장법도 민영 주차장에 대한 관리 감독 규정이 따로 없기 때문입니다. 구청은 이제 민영 주차장을
따로 관리를 하진 않고 연락이 안 받는다고 하면 저희 쪽에서 딱히 어떻게 해드릴 수가 없어요. 무인 정상기를 비롯한 주차장 장비와 운영, 제반 서비스 등 국내 주차장 시장은 약 5조 원 규모에 달합니다. 무인 열풍 속 편리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도입한 무인 주차장을 제대로 관리 감독할 수 있도록 보완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김영록 전남지사가 나주 빛가람 혁신도시에 IB 교육과정 도입 방안을 전남교육청에 제안했습니다. 국제학교 설립은 절차가 까다로워 과도기적으로 도입하자는 건데 전남교육청이 검토에 나섰습니다. 김용록 전남지사가 지난 8월 나주 빛가람 혁신도시에 IB 교육과정을 도입해보자고 김대중 전남교육감에게 제안했습니다. 목표로 삼은 국제학교 설립이 단기간에 해결되기 어려운 상황이라 과도기적으로 추진해보자는 겁니다. 설립이 쉽지 않은 상황이야. 법이 개정이 돼야 되기 때문에 국제학교 설립으로는 굉장히 좀 시간이 오래 갈 거이다. IB 교육과정은 유럽 등지에서 활용되는 교육법의 하나로 작문과 토론 수업 등으로 자기 주도성과 사고력 발달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IB 교육과정은 현재 경기와 대구 등 6개 학교에서 채택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남교육청은 TF팀을 꾸려 이런 교육과정이 전남 여건에 맞는지와 도입 가능한지 등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아이들의 어떤 발달 상황이 일정 부분에만 제한될 수 있지는 않은가에 대한 면밀한 검토 후에 IB 교육과정이 생소한 만큼 지역 교육계와 학부모들의 수용성도 도입 여부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김용록 전남지사는 나주 빛가람 혁신도시의 발전을 위해서는 교육과정의 혁신이 필요하다고 보고 국제학교 설립에 힘쓰고 있습니다. 여수시 탄소중립 2050 농촌 여성의 손으로라는 주제로 펼쳐진 제9회 전국 생활개선 한마음대회가 성황리에 종료됐습니다. 이번 대회는 전국 166개 시군 생활개선 회원들이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공유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또한 전라남도와 여수시에서는 남도 문화농업홍보관을 별도로 운영해 아름다운 전남의 관광자원과 청정 농산물 홍보에 큰 성과를 거뒀습니다. 아직 10월인데 벌써부터 초겨울 추위가 찾아왔습니다. 예년보다 이른 초겨울 추위는 북쪽에서 중위도로 내려오는 찬 공기 때문인데요. 일교차는 해안은 10도 내외, 내륙은 15도에서 최고 20도 안팎까지 크게 벌어지기 때문에 건강관리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이상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